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1가구 4주택인데 1가구 4주택인데 세금이 다 하나도 안 나올 수가 있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 부동산 투자할 때 세금은 기본적으로 공부를 하셔야 되는데요. 특히나 이제 한 채, 두 채, 세 채, 다주택자들은 세금을 공부하지 않고 섣불리 매도했다가는 세금 폭탄을 맞을 수 있는 그런 실제 사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돼 있었어요. 보시면 음, 아버지가 일산에 아파트를 거주하시고요. 그 다음에 또 강북에 주공 아파트 한 채를 매입을 하셨고, 그 다음에 일산에 이제 아파트 분양권을 갖고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 자녀분이 이제 저한테 상담을 오셨었거든요. 그래서 자녀분은 강동구 고덕동에 아파트 한 채를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같이 아드님과 같이 이제 살았었는데, 일산에 아파트를 이제 팔려고 하셨던 거예요. 근데 보니까 지금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1가구 4주택이죠? 1가구 분양권은 이제 빼고 3주택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 상태에서 일산에 거주하는 아파트를 팔았으면 3주택에 대한 조정지역 내 3주택에 대한 양도세 폭탄을 맞으실 뻔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면 이제 아들과 아버지랑 같이 이제 한 가구로 살기 때문에 그러면 1세대 3주택이잖아요. 그럼 1세대 3주택은 기본 세율, 그러니까 일반 세율 플러스 20% 가산세가 더 붙거든요. 그래서 최고 62%의 세금을 내셔야 되는 게 되기 때문에 일산의 아파트를 팔았을 때 양도 차익에 대해서 거의 절반 정도의 세금을 물론 이제 누진세율이긴 하지만 절반 정도의 세금도 충분히 낼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던 거죠. 자, 그러면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네. 다행히 제 이 방법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요 내채에 대해서 세금을 한 푼도 안 낼 수 있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세금은 반드시 여러분들 아셔야 될 것 같은데, 요럴 때는 이제 이렇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자, 보세요. 지금 어쨌든 가구가 살았으니까 1가구 3주택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주택을 파는 거는 3주택의 양도세율을 매겨서 세금을 내실 뻔 했었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던 게, 일단 아드님하고 아버지는 한 세대지만 자녀가 지금 돈을 벌고 있고 30세가 넘었어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면 되죠? 이거를 이제 세대 분리를 하시면 돼요. 세대 분리. 세대 분리. 그러니까 아들과 아버지, 자녀를 따로 세대 분리를 하시면 여러분 세대 분리가 되면 그러니까 말 그대로 그냥 따로 사는 거예요. 세대 분리가 되면 아드님과 아버지의 주택은 별개가 되는 거예요. 별개.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세대 분리해서 아드님 주택은 별개로 아예 세대 분리가 되는 거예요. 세대 분리. 그럼 한 세대당 지금 보면 한 세대당 그러면 아드님 거를 세대 분리했으면 이걸 빼도 되겠죠? 예, 그렇게 되면 아버지가 현재 일산 아파트에 거주하시고 강북에 주공 아파트 이 두 채가 있고요. 일산에 아파트 분양권이 있는데 여러분 이것도 분양권도 좀 보시면 되는 게 분양권은 지금 아파트가 지어진 게 아니죠. 아직 완공이 안 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세법상 아파트 분양권은 주택이 아닙니다. 세법상. 근데 최근에 법이 개정이 돼서 아파트 분양권을 취득할 때 청약 같은 경우에는 주택으로 간주를 하지만 세법상은 아파트 분양권은 주택이 아니기 때문에 현재 아파트가 준공이 안 됐다고 하면은 아파트 분양권도 현재는 주택이 아닌 거예요. 네. 주택이 아닌 겁니다. 다만 여러분들 좀 헷갈릴 수가 있는 게 왜 그 재건축이나 재개발의 조합원 같은 경우에는 입주권이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입주권은 이건 세법상 주택으로 간주를 하는 거예요. 세법상. 그러니까 입주권이 왜냐면 그 차이가 뭐냐면 여러분 분양권은 애당초 그냥 빈 땅에 그 아파트 분양받을 수 있는 권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애당초 집이 아니었던 거예요. 근데 아파트 입주권은 뭐냐면 원래 다세대 빌라 이렇게 집이었는데 그거를 허물고 다시 아파트 입주권을 주는 거니까 원래는 이게 집이었던 거잖아요. 근데 그걸 허물었으니까 그냥 그거 입주권은 집으로 치는 거예요. 세법상으로는. 이해되세요? 그렇기 때문에 입주권은 주택인데 아파트 분양권은 주택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이분은 아파트 입주권이 아니라 분양권이잖아요. 일산의 새 아파트 분양권. 근데 분양권이기 때문에 이 일산에 있는 아파트 분양권은 주택으로 치지 않기 때문에 이것도 빠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일산 아파트 거주를 2년을 거주하셨다고 하고요. 2년을 거주했고요. 그 다음에 강북의 주공 아파트를 매입한 지 2년 이내에 기존 주택 일산 아파트를 거주 요건까지 채워서 2년을 보유하면은 일산 아파트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여러분 일시적 1가구 2주택 아세요? 일시적 1가구 2주택 뭐냐면
내가 집을 갖고 있다가 새로 샀어요. 그래서 기존 주택을 2년 이내에, 서울 조정지역 같은 경우 2년 이내에 매도를 하면 그거를 비과세 해주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강북에 주공 아파트를 샀지만 사고 2년 이내에 일산 아파트를 매도를 하면 1세대 1가구 일시적 1가구 2주택으로 인해서 일산 아파트도 비과세 되는 겁니다. 비과세. 그리고 강북의 주공 아파트를 2년을 거주하시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비과세가 되는 거고요. 마찬가지로 일산의 아파트 분양권이 완공이 되고 나서 이제 완공이 되면 그때부터 이제 주택으로 카운트가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이거를 하고 나서 2년 이내 또 기존 주택을 매도하시고 일산의 아파트를 사시게 되면 이 역시 일시적 1가구 1주택으로 다 비과세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자, 결론.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에는, 아버지 같은 경우는 일산 아파트도 비과세, 강북의 아파트도 비과세 받을 수 있고요. 2년 거주하셔야겠지만, 그리고 일산의 아파트도 들어가시면서 기존 아파트를 2년 이내 매도하시면, 순차적으로 매도하시면 다 비과세 받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얼마까지? 9억까지. 이해되시나요, 여러분? 그럼 이분 같은 경우 세금을 한 푼도 내도 된다, 안 된다? 안 내도 된다는 얘기예요. 합법적으로 양도세가. 그리고 아드님 같은 경우에도 강동구 고덕동에 2년을 거주해서 보유하게 되면은 이것도 1세대 1주택 비과세로 적용받는 거예요, 여러분. 네. 자, 그러면 이 네 채가 다 비과세 받을 수 있다는 거죠. 물론 시차를 조절해서 파는 거를 하셔야겠죠. 시차를 이제 적응해서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되시나요? 근데 이분이 이런 내용을 몰랐어요. 그래서 저한테 이제 상담을 받았는데, 만약에 이 아드님이 세대 분리를 안 하고 만약에 아버님이 일산의 아파트를 파셨다면 3주택 보세요. 일산의 아파트 분양권 주택이 아니라 하더라도 강북의 주공 아파트와 강동구 고덕동의 아파트, 그 다음에 일산 아파트 세 채의 3주택으로 파는 거기 때문에 비과세도 받지 못할 뿐더러 양도세 중과도 된다. 무려 20%가 가산이 된다. 일반 세율에 엄청나게 세금을 많이 맞을 뻔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은, 우리가 이제 한 채만 있으신 분들은 어차피 이게 9억까지는 비과세이기 때문에 그렇게 신경을 안 쓰셔도 되는데, 두 채 혹은 세 채 이렇게 있으신 분들은 또 자녀명으로 있으신 분들은 이 비과세, 그러니까 양도세 를 어떻게 해야 줄여야 되는지를 잘 생각을 하셔서 미리미리 계획을 잡으셔야지, 안 그러면 크게 양도세 세금을 많이 내실 수가 있고요. 실제로 제 어떤 분은 동생이 살았는데 최근에 자기 집을 팔았는데 동생이 같이 살았다는 이유로 그게 이제 세대 합가가 돼서 이제 1가구 1주택 비과세 못 받고, 그게 이제 일시적 1가구 1주택 비과세도 못 받고 결국 이제 3주택으로 해서 양도세 중과를 맞은 실제 케이스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매도하실 때는 반드시 이 세금 관계에 대해서 좀 따져보시고 매도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이거는 이제 세무 전문가 분들이랑 상담을 받으셔서 어떻게 해서 양도세를 절감할 수 있는지 이런 방법들에 대해서 연구를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네. 네. 그래서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부동산도 알아야 되고요. 세금도 알아야 되기 때문에. 예. 그래서 하시면 됐고, 그 다음에 세금 관련된 책은 또 세무사님들이 쓰신 책들도 있으니까 그런 거 한번 보시면서 또 공부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어쨌든 오늘 결론은 4주택인데, 총 4주택, 한 가구에 4주택인데 전략을 잘 짜서 다 비과세 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강의. 네, 감사합니다.